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는데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50분 강습을 받고 나면 땀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살이 많이 빠지겠구나 기대했었죠. 그런데 결과는 3kg 정도 감량된 후엔 더 이상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심지어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는데도 말이에요. 저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 딱 한 달만 이 영상을 보고 이것만 끊어보세요. 운동을 크게 하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고 만성 피로까지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평소에 단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 속에 얼마나 많은 설탕과 과당이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설탕량을 보시면 너무 놀라실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생선회와 다시마 같은 해조류죠. 이런 음식을 찍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소스가 초장이에요. 초장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설탕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여기 당류 39g이라고 쓰인 것이 보이시죠? 100g 기준이고 이 제품이 300g이니까 이 통 하나에 117g의 설탕이 들어있네요.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자주 먹는 샐러드죠? 보통 연어덮밥 시켜서 탄수화물 줄여야지 하면서 밥은 걷어내고 채소하고 연어만 먹잖아요. 여기에 초장을 뿌려 먹죠. 초장 1회분 100g이 얼만큼의 양인지 재볼게요. 이 양이 100g이에요. 설탕 39g 재볼게요. 가늠하기 쉽게 투명 종이컵에 담아 볼게요. 39g 이 양이 보이시나요? 제가 1회분 100g의 초장을 맛있는 연어 샐러드에 부어 볼게요. 맛있어 보이죠? 초장에 들어있는 39g의 설탕을 부어 보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어 보이나요? 다이어트 할 때 이런 닭가슴살 샐러드 정말 많이 먹잖아요. 요즘엔 다이어트 생각해서 샐러드의 가벼운 맛에 오리엔탈 드레싱을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먹었던 제품은 이 제품이에요. 이 한 통은 240g이고요. 240g 기준 당이 63g이 들어있네요. 3번 나눠 먹는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이 드레싱 80g에 설탕 21g이 들어가네요. 설탕을 계량해 볼게요. 이 정도 양이에요. 1회분 드레싱 80g을 계량해 볼게요. 맛있게 잘 섞어서 소스를 80g을 계량해 볼게요. 이 정도 양이에요. 드레싱을 부어 볼게요. 맛있어 보이죠? 계량했던 설탕 21g을 부어 볼게요. 샐러드를 먹을 때마다 이 정도의 설탕을 섭취하는 거예요.
카프레제 샐러드입니다. 다이어트에 좋고 간단한 와인 안주로 인기가 좋죠. 보통 이 샐러드에는 발사믹 올리브유 드레싱을 많이 뿌려 먹죠. 저도 자주 먹었는데요. 이 한 통이 235g이고 당이 53g이 들어있어요. 1회분 설탕 17g을 재볼게요. 소스를 섞어서 1회분 분량 78g을 계량해 볼게요. 소스는 이 정도 양이에요. 이제 샐러드에 부어 볼게요. 계량해 둔 설탕을 부어 볼게요. 이 드레싱은 덜 달아서 설탕이 거의 안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직접 재보니 충격이네요. 마지막으로 이온 음료입니다. 요즘 러닝이 유행이잖아요. 열심히 달리고 나서 수분을 보충한다고 많이 마시는 이 이온 음료엔 과연 설탕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 60ml 한 통에는 39g의 설탕이 들어있네요. 39g 설탕을 계량해 볼게요. 이 정도 양이에요. 약 500ml 물에 계량한 설탕을 부어 볼게요. 설탕이 너무 많아서 잘 저어지지도 않아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힘들게 땀 흘렸는데 설탕을 이만큼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뭐, 설탕 좀 먹을 수 있지. 그 칼로리만큼 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20년 넘게 칼로리만 계산했었고요. 그런데 설탕과 과당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이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성분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독소처럼 작용한다는 것을요. 유명 내분비학자인 닥터 로버트 러스팅 박사는 설탕과 과당을 독성 물질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특히 과당은 간에서 되사되며 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운 성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을 유발해 체중 증가뿐 아니라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닥터 로스팅 박사에 따르면 설탕과 과당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자꾸 단맛을 찾게 만드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죠. 우리가 설탕과 과당이 포함된 음식을 반복해서 찾게 되고 결국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저혈당 상태가 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돼요. 이렇게 혈당의 급등락이 반복되면 허기가 계속되며 과식을 유도하게 되죠. 그러므로 설탕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줄이기 위해 대체당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체당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리스리톨은 차가운 맛이 남고 스테비아는 쓴맛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반면 알룰로스는 설탕과 거의 유사한 단맛을 내면서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룰로스는 소장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아 칼로리를 내지 않고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매우 유리한 대체당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것이 가능할까 의심했었어요. 유튜브에서 알룰로스 섭취 후 혈당 변화를 측정한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룰로스는 설탕의 약 70% 정도의 단맛을 내며 설탕과 유사한 맛과 질감을 제공해 요리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시중에 다양한 알룰로스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실 거예요. 알룰로스 제품 중에는 설탕의 70% 이외에 30% 당도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대체당이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은 쓴맛이 나고 단맛이 부족하거나 칼로리가 비교적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여러 알룰로스 제품을 다양한 요리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설탕과 유사한 맛을 내고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제품을 찾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사용하는 알룰로스가 어떤 제품인지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요. 이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설탕과 과당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일상생활 속 다양한 음식에 설탕이 숨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룰로스로 바꾸고 나니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먹는 양은 오히려 훨씬 늘었는데도 컨디션, 소화 기능, 대사가 좋아지고 체중 감량도 빠르게 되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딱 한 달만 설탕을 끊어보세요. 끊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줄여보세요. 마시던 음료수만 안 마셔도 몸의 변화를 금방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설탕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